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린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한다 말만 하고 안 했었는데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강의 영상을 그냥 올리기에는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 모습을 보이고 손짓, 발짓 함께 가르쳐 드리고 또 소통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 모습이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라이브 하면서 많이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의 소통을 원하고 또 타로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멤버십 가입제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자그마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월부터는 별자리 운세나 라이브 방송 등을 하면서 멤버십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올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또 약간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아주 짧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카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 목차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타로 카드에는 메이저 카드, 코트 카드, 마이너 카드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메이저 카드 그리고 마이너 카드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는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수월하기 위해서 중간에 코트 카드를 넣었어요. 메이저 카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운명의 수레바퀴, 전차 카드, 연인 카드 이런 것처럼 큼직큼직한 그러한 카드들을 이야기하는 게 메이저 카드고요. 그리고 코트 카드는 이렇게 여왕이라거나 또는 시종이라거나 왕이라거나 이러한 인물들이 뭔가를 들고 있는 거.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궁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궁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왕이 있으면 여왕이 있어야 되고 또 여왕이 있으면 시종이 있어야 되고 또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한 카드들을 합쳐서 콜트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이너 카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에이스, 펜타클, 투 of 펜타클, 그리고 3컵 이런 것들이 마이너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메이저 카드를 0번부터 21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트 카드는 컵은 컵대로, 완지는 완지대로 묶어서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 카드도 코트 카드랑 마찬가지로 같은 원소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메이저 카드는 메이저, 말 그대로 메이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마이너 카드가 있더라도 이 메이저 카드가 하는 이야기는 가장 강력하게 피력이 되기 때문에 메이저 카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저, 코트, 마이너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타로 카드를 배우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리딩이 안 돼요, 흐름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타로 카드를 배우실 때 키워드를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키워드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또 그런 키워드를 외웠을 때 애정운에서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지? 금전운에서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지? 하는 걸 또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중요한 것 몇 개만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드를 봤을 때 어린아이들도 이게 좋은 카드인지 나쁜 카드인지 정도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타워 카드는 보통 너무 까맣고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얻는다면 태양 카드는 밝고 유쾌하고 순수한 그러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느낌인지 안 좋은 느낌인지 일단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일어났는데 찝찝해요. 근데 똥을 싼 꿈이 좋대. 그러면 그게 좋은 꿈일 수 없단 말이죠. 똥이 내 온몸에 묻었어도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는 그런 꿈이 우리한테는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뭐든지 느낌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카드를 배우면서 주변 친구나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리딩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압박감이 느껴져서 첫 마디를 내뱉지를 못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속인이 아니에요. 다 맞출 수 없어요.
이 타로 카드로 여러분들이 맞추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카드를 뽑는데 이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데빌 카드가 나왔네? 이런 상황일까? 하면서 유추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받을 때는 설명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봐라는 자세로 한다면 그냥 보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데빌 카드가 짝사랑에서는 또 다르게 리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회운에서는 또 다르게 리딩을 할 수 있고 금전 상태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리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것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카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맞은 리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카드가 나왔으니 이러한 속마음을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상대방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나도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카드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예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카드를 뽑았을 때 이 카드가 이 카드는 기다림, 이 카드는 적극적임, 이렇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뚝뚝 끊기는 리딩이 되고 굉장히 성의 없게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어떻게 유튜버 리더들은 다 길게 리딩을 하는 거지? 주변에 있는 오라클도 뽑아서 그럴까? 하는데요. 주변의 오라클을 100장 뽑아도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기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또 만약에 스트렝스, 인내, 힘 이러한 카드가 나왔다면 이 카드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다릴까 하는 것들을 추가로 더 뽑아보시는 것도 좋고 또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해오겠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는 보통 유니버셜 웨이트 덱에서는 오른쪽을 바라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 덱이 어떠한 카드 덱인지도 잘 봐야 돼요. 새로운 사람일지 나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추가로 더 뽑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쭉 했던 이야기가 전부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서 이 카드가 이 카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카드들이 어떻게 상황을 드러내 줄까? 우리가 보통 이런 고단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어떤 상황들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 상황을 다 겪고 나면 이 카드가 떴네? 그러면 이 사람은 좌절을 할까? 승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풍부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력 발휘 많이 하세요. 가끔 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 다는 분 한 분이 꼭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마 닉네임을 계속 바꾸시나 봐요. 계속 차단을 하는데도 댓글을 달더라고요. 어디서 소설 못 써서 작가가 못 돼서 여기에서 소설 쓰고 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지운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클린한 채팅창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 댓글에 무한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소설을 쓰고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해요. 타로 카드를 리딩하려면 풍부한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로 카드를 리딩할 때는 나의 상상력을 무한정으로 발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시켜서 리딩을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는 어떤 내담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여성분 내담자분이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내담자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리딩을 할지 한번 보세요. 저는 항상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 때는 내담자 분 것과 상대방의 분 것을 같이 뽑아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왜 이 상담자가 이런 감정을 느꼈고 왜 상대가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번갈아 가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저는 리딩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 같이 뽑는 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자, 이 여성 내담자분의 카드는 여사제 카드, 세븐 오브 컵스 카드, 쓰리 오브 스월드 카드예요. 보통 여사제 카드는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해요. 그리고 남들의 비밀을 굉장히 잘 지켜주면서 자기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남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만 내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런 카드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상상을 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좌절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차 없이 걷던 때에
눈앞에 커다란 신전이 펼쳐집니다. 이 신전은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서민이 신전에 들어가서 아르테미스님,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르테미스가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죠. 누가 나타나죠? 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제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온 사제가 하이프레테스, 여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제는 어떨까요? 신을 맨날 옆에서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말 전달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요. 이 여신이 와가지고 야, 쟨 잘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사제가 와서 야, 넌 잘 안 되니까 돌아가, 그냥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가 앞으로 조금 힘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석류를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석류를 하나씩 먹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여사제가 첫 장에 떴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한테 대체로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내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작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븐 오브 컵스 카드예요. 이 세븐 오브 컵스 카드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됩니다. 여기 카드를 보면 교활한 뱀도 있고요. 그리고 월계관도 있고요. 그리고 동전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뭔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구름 위에 있어요. 우리 뜬 구름 잡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븐 오브 컵스 카드는 허상, 상상, 짝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내가 이 상대방한테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상상만 하고 그것들을 말로 내뱉지 않은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한테 나는 사랑이 더 필요해, 사랑 좀 줘 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여사제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신의 뜻을 잘 포장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이 남자분한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돌려서 이야기했거나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여자는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야, 내가 오늘 너무 아픈데 약을 사다 줄 사람이 없어. 자기가 사다 주면 안 될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맨날 지속돼 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병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 챙김도 받고 싶고 뭔가 자상함도 받고 싶고 또 뭔가 프로포즈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3 오브 스월스 카드예요. 이 여자분은 뭔가 바라는 게 많았는데 갑자기 3 오브 스월스 카드, 심장에 칼이 3개가 빡빡빡 꽂혀버렸죠. 아파요. 시련을 겪었어요. 고통, 이별, 페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여자분 이별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면 보통 내 남자분은 상대방한테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표현을 하고는 싶은데 내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상대가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상대한테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남자분의 카드 상황을 봅시다. 첫 번째 카드가 스트렝스, 힘, 인내 이런 카드가 떴어요. 이 여자가요, 여러분들. 이 사자를 다루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여자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 뼈다귀밖에 없는 여자가 이 사자를 다루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은 일단 첫 번째 마음이 나는 많이 인내했어. 나는 많이 참았어. 그동안 너를 보살피려고 노력했고 너를 책임감을 갖고 나랑 같이 함께 잘 나아가 보자 라는 방식으로 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 of Wands 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다툼이 일어났거나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다 보니까 자꾸 마무리가 좋지 않거나 자꾸 뭔가 사건이 발생돼. 그래서 나는 그걸 잘 맞춰가 보려고 했어. 그렇지만 너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다가 타워 카드가 떴어요. 갑작스럽게 이별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양쪽의 마지막 카드가 3 of Swords 그리고 타워 카드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둘 다
이별을 맞이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별을 겪었다라는 그런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남자분은 갑작스럽다, 사건,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 타워가 부셔지고 번개가 치는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번개 치지 말아라 하면 번개가 안 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나는 너를 컨트롤할 수 없었어.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나오는 걸 나는 컨트롤할 수 없었고 이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이별이야. 또는 너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사건, 사고라고 느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관계 흐름 제외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셨어요. 보면 여기 첫 번째 여자분의 카드가 세븐 오브 완즈 카드예요. 이 세븐 오브 완즈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 어때 보여요? 막대기 하나로 밑에 있는 막대기들을 이렇게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막대기 하나고 나 혼자예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카드들은 6개나 되죠. 이 6명의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면 나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될까요? 방어하는 게 될까요? 2개 다죠. 공격을 하면서 막아내야겠죠. 근데 대신 방어한다라는 느낌이 타인이 볼 땐 더 크겠죠. 저 사람 혼자 애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쳐내고 정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좀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는 거예요. 왜 이기고 싶었을까? 왜 이 관계를 잘 정리하고 싶었을까?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본인이 먼저 이별을 이야기했어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은 또 노력해보고 싶은 그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남자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이 남자한테 그래도 다시 만나자고 한번 매달려 봤거나 또는 이 관계를 그래도 잘 풀어나가 보자고 한번 해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애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남자가 찾든 본인이 찾든 간에 헤어졌지만 나는 노력을 해보고 싶어 라고 좀 붙잡아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데빌 카드죠. 집착과 중독, 우리는 묶여있는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데빌 카드가 뭐 무한한 매력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체적으로 데빌 카드가 옆에 나와 있는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데빌 카드가 많은 경우의 수로 의심, 집착, 불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까맣잖아요, 일단. 얘는 그냥 좋은 카드가 일단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좋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드물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지금 어떻죠? 이 상대방을 쟁취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구속돼서 계속 우리의 관계를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도 조금 해볼 수 있어요. 혹시 여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행동들 생각 잘 못해요. 그냥 이 남자한테 혹시나 여자가 생겼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기 때문에 상대방 SNS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이런 것들 계속 살필 수 있겠죠. 그리고 투 오브 완즈 카드예요.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상대방의 인스타, 카톡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서 그래도 상대를 기다려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 오브 완즈 카드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일단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남자분한테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이 소식이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는 남자분의 카드를 보면 됩니다. 이 남자분의 카드가 첫 번째 카드가 황제 카드예요. 이 황제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고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포부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막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이 황제의 자리를 호시탐탐 누군가들이 항상 노려요. 그리고 이 왕은 항상 고민이 많을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정치가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신하들이 혹시나 음모를 꾸미고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황제는 높은 자리에 있고 가진 걸 다 가졌으나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카드는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시선 처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옆을 살짝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내 자리를 넘보려나, 백성들이 나를 욕하려나,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요. 본인 나라를 또 사랑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싸울까 봐, 계속해서 다투는 상황이 있을까 봐, 만나도 똑같을까 봐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헤어진 상황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사랑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 여기 보면 스타 카드죠?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이 본인의 이상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에서 이 여자분의 생각이 자꾸 나요. 상상이 돼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따고 싶은데 딸 수 없죠. 근데 굉장히 반짝거려요. 저기서는 뭐가 살까? 토끼가 정말 방아를 찍을까? 정말 호랑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죠. 외계인이 있을까? 작은 새싹이 자랄까?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남자분은 멀리 떨어져서 마주할 수 없는 이 여자분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가 너무 이상형이었고 너 같은 여자 또 어디서 만날까 싶기도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제 회에서 가장 바라는 카드 아닙니까? 심판 카드입니다. 저지먼트. 이 카드를 보통 부활의 카드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빨간 날개를 지닌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여기 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요. 왜 깨어나냐?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죠? 뭔가 치유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천사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쫙 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얘네들은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얘네들은 뭔가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 얘네들은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들만 이렇게 모아놔서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깨어나게 한 게 어떤 판단이죠? 심판을 본 거죠. 나쁜 사람이었구나, 아니었구나, 너는 좋은 삶을 살았구나, 심판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되살아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보답을 받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카드이기도 해서 보통 우리가 재판할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에 이 저지먼트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승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과의 관계에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기회를 한번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투 오브 완즈 카드가 연락을 받게 됩니다로 리딩이 될 수 있는 카드가 된 거죠. 이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의 카드를 보고서 함께 리딩을 해야 합니다. 이 상대의 카드가 여기서 그냥 아예 데스가 떠버렸다면 이 여자분은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처음에 이런 질문까지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재회를 하게 된다면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 카드가 식스 오브 완즈 카드예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는 여러분 일단 월계관을 저기 지팡이에다 꽂아놓고 백마를 타고 멋들어지게 초록색 가운을 입고 타박타박 들어오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환호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호해주고 좋아해주고 인기를 누리고 있죠, 지금. 왜 좋아할까요? 왜 박수 쳐줄까요? 이 남자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제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지켰어요. 하는 그런 소식을 들고 왔겠죠. 그래서 보통 식스 오브 완즈 카드는 승리, 명예, 인기,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고 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갖고 오게 되면서 이 여자는 연락을 받게 되고 서로가 잘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재회와 관련된 소식을 들고 오는 게 되겠죠. 우리 끝내자라는 이야기 할 거면 뭐하러 연락합니까? 시비 걸진 않는다는 얘기죠. 와서 좋은 이야기 할 거예요. 이 남자는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가 내 이상형이었어. 너만한 여자 없더라. 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너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근데 마법사 카드예요. 여러분들 이 마법사 카드는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사원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이저 카드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진 그러한 카드예요. 제가 메이저 카드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마법사가 연애운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일단 즐겁고 재미난 연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연애, 이런 것들이 되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책임지지 못하는 연애, 진지하지 못한 연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에 같이 떠 있는 카드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이 여자가 제외는 했는데 이 남자분하고 즐거워요. 그전보다 더 좋기도 하고 행복감이 들기도 하는데 또 기존에 못 해봤던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원소가 있는데 이 펜타클하고 컵을 합쳐서 어떤 물건을 또 생성할 수 있고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는 잠재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해보고 이전에 못했던 거 다 해보지만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뭔가 상대랑 내가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만큼의 열정을 나한테 표시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내 마음에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뒤에 있는 카드를 봤어요. 그랬더니 텐 오브 컵스예요. 평화롭고 일상적이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집도 있고 너무 좋은 카드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하고 재밌고 즐거운 연애를 하면서 혹시나 이 남자가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여사제 카드가 떴었으니까 이 상대방이 원래 떴었던 카드를 보면서 이 상대방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마냥 즐겁고 행복하면. 그러한 고민 걱정을 해보지만 그래도 이 남자분하고의 관계는 일상적이고 평화롭게 오래가는 연애를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가족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조금 더 관계에 대해서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리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나왔던 마법사 카드에서 이 진지하지 못한 연애, 가벼운 연애를 의미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를 알아보고 싶다면 뒤에 있는 카드들을 더 뽑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대체로 타로 리더들이 이제 상담자분들한테 즐거운 연애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리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조금 너무 재미난데 즐겁고 근데 이 사연자분 성향을 보니까 원래 여사제예요. 뭔가 약간 정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좀 즐겁고 이런 행복만 해도 좀 불안한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흐름을 다 보면서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이야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마법사 카드가 나와서 어떤 커플한테 즐거운 연애 하시게 되겠네요 라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상담이 와서 이 남자가 저와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대요 하면서 막 엉엉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도 설명을 조금 해주면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조언 카드도 함께 뽑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없이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강의는 정말 짧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상력을 보여드린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키워드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카드의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카드의 느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에 담겨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메이저 카드 1번부터 3번까지로 만나요. 그러면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바이바이.